파괴자들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요거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스탠포드에 1년간 그 방문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제가 많은 경험을 했고 그걸 토대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스탠포드 디스쿨이라고 디자인 스쿨인데 거기서 지금 그 우리 송인혁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실제로 액션을 취하고 또 거기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곳이 여기 그 스탠포드 디스쿨입니다. 저는 그 파괴자들이라는 책을 쓰면서 제 지인들이나 아니면 그 페이스북 패친분들이 이렇게 인증샷을 올려주셨어요, 스스로. 그래서 굉장히 뿌듯하고 기뻤는데 이렇게 인증샷을 올려주신 분들이 약 한 50분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지금은 이걸 왜 강조를 드리냐면 지금은 제가 그 책을 내놓고 또 출판사에서 그 책을 냈으니까 한번 광고를 해보자 그래서 신문 광고도 했어요. 근데 신문 광고보다 이렇게 지금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바이럴로 알려지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고 출판사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송강호 씨가 주연한 그 변호인이 지금 1000만이 넘었는데 제작도 70억 들었고 지금 하지만 1000만이 넘었습니다. 700억 이상 수익을 올렸는데요. 그 힘은 모바일과 또 소셜과 그런 데이터라는 그런 지금 큰 소셜 미디어가 만들어낸 힘입니다. 어떠한 광고도 예전에는 지상파 광고도 하고 TV 광고도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이런 바이럴 힘으로도 1000만 관객을 들을 수 있도록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파괴자들 책을 쓰면서 이 책의 특징은 제가 이 내용을 다 이제 구글 드라이브로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시고 그 뒤에 있는 코드가 있는데 그 코드를 그 계정으로 보내주시면은 제 구글 계정을 열어드립니다. 그래서 구글 계정을 열어드려서 거기에 이제 책 내용에 댓글을 달 수가 있고요. 또 이 책 보시면은 그 각주가 없습니다. 근데 각주가 없는 대신에 디지털 이 커넥티드 북이라고 하는데요. 이 커넥티드 북으로 들어오면은 링크가 있어서 자동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특징이 제가 이 내용을 계속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자기 때문이죠. 기자기 때문에 이 내용도 다 취재한 결과고요. 이 많은 사람들 인터뷰하고 취재한 결과가 책이 나오면은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또 배우고 또 취재한 거는 내용에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커넥티드 북을 만들게 됐는데 그래서 접속하는 분들이 지금 한 150분 정도 됩니다. 책을 내면은 자기 독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누가 샀는지 모르는데 저는 제가 누가 샀고 어떤 분이 이 책에 접속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독자와 독자들 간에 서로 연결을 해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개념의 커넥티드 북이라는 것이고요. 이거를 제가 특허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파괴자들 책을 쓴 거는 이게 지금 제가 스탠포드에서 1년간 방문 연구원으로 2012년 여름부터 2013년 여름까지 있었던 1년인데 이게 참 제가 처음에 갈 때는 얼마나 이 실리콘밸리가 대단할까 이렇게 봤는데 그런 것보다는 제가 느낀 거를 이 경험을 좀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책을 쓰게 됐습니다. 이게 그 실리콘밸리 얘기를 하면 너무 남의 얘기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인 삼성그룹에서 요즘에 최근 많이 밀고 있는 그 화두가 뭐냐면 이 마하 경영이라는 건데요. 뭐냐면 이게 그 제트기가 음속으로 돌파를 하면 저렇게 운무가 이렇게 띄어집니다. 그냥 이 제트기가 그냥 일반 속도로 가면은 아무 그거 없이 되는데 음속을 돌파를 하려면 저 안에 있는 부품, 그 안에 있는 외장부터 다 바꿔야 됩니다. 속도만 높여서는 마하로 돌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하 1, 마하 2로 가려면은 더 돌파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바꿔서 그 자기가 있는 한계를 모든 것을 돌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마하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목표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정말 자기의 그런 그 스스로 있는 한계를 알고 그거를 극복하려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마하 경영이라는 거고 이런 삼성그룹 전체뿐만 아니라 많은 경영에 시사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이제 삼성에서 하고 있지만 이게 실리콘밸리 식으로 얘기하면요. 이거를 문샷 싱킹이라고 합니다. 문샷 싱킹이라는 거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달나라로 가는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달나라로 가는 생각은 처음에 이 존 F 케네디가 이 1962년 그 라이스 대학 연설에서 나온 겁니다. 뭐냐면 이 배경은 어떻게 됐냐면요. 1957년이죠. 57년에 당시 소련에서 스푸트니크라는 인공위성을 쐈습니다.
1957년에서 58년까지 무려 3차례에 걸쳐서 썼는데요. 그거를 미국에서 보고 아 정말 이게 정말 충격이다. 왜냐하면 체제 견제 그때 뭐 스타워즈 이런 것도 없었을 텐데 아 진짜 이 그 소련이 정말 우리를 미국을 정말 이 미사일 인공위상도 쏘는데 이거를 쏴가지고 본토에 폭격하는 건 일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제 이제 나사고요. 그래서 나사가 만들어진 게 1958년입니다. 그래서 1958년 나사가 만들어지고 또 이 당시에 그 서부 지역 왜냐하면 소련에서 인공위성을 쏘는 걸로 이렇게 하면은 그 처음에 타겟이 서부 아닙니까? 그래서 서부에 그 나사 에임즈 센터라는 걸 만들고요. 그러다가 거기서 레이더를 만들고 또 큰 컴퓨팅이 필요하게 되고 그 컴퓨팅이 만들어진 게 그게 컴퓨팅으로 나사가 만들다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회사가 또 IBM이고 IBM이 또 퍼스널 컴퓨터를 만드니까 또 애플이 생겨서 퍼스널 PC 시대를 만들었고요. 또 그 컴퓨팅 엔진이 CPU가 만들어지니까 필요하니까 인텔이 생겼고 인텔이 또 CPU를 만들려다 보니까 또 그 장비 회사도 생기고 뭐 재료 회사도 그런 반도체 재료 회사도 생기고 또 그런 이거를 왜냐면 그 헤드쿼터는 다 동부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서로 서부하고 동부하고 연결하다 보니까 제일 빠르게 하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인터넷이죠. 서부에서 이렇게 인터넷이 하게 되고 또 거기 있는 많은 인재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거기서 있는 가장 좋은 학교로 가는 스탠포드에서 이제 많은 그 이공계 학생들이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실리콘밸리의 혁신의 시작은 뭐 대단한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이런 그 문샷 싱킹에서 예를 들면 이 야시 대학에서 JFK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달나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거는 쉬워서가 아니라 어려워서다. 우리 세대에 달나라를 반드시 가겠다라고 JFK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암스트롱이 달을 가서 달에 착륙을 합니다. 이게 몇 년인 줄 아세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69년입니다. 당시 존 F 케네디가 62년도에 할 때는 우리 세대에 간다고 했는데 그런 문샷을 딱 정하니까 우리는 달나라로 가자. 그거는 쉬워서가 아니라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문샷을 하니까 아주 나사 그때 만들고 더 개발하고 사람들이 더 막 정말 얘네들은 인공위성을 쐈지만 우리는 달나라로 가야 돼. 그래서 막 제너레이트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암스트롱이 그런 인공위성 유인 항공 해가지고 이제 달나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1969년에 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당시에 이제 1969년에 암스트롱이 달날 착륙했을 때 만들어진 사람들이 다 이제 문샷 키드들입니다. 예를 들면 사실 제프 베조스는 남아공 출신이지만 1971년생인데요. 남아공에 있다가 당시에 이제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한 게 너무 큰 충격이어서 많은 나라들이 다 그걸 따라하게 되고 다 배우게 됩니다. 당시에 뭐 그런 위성을 막 한번 나도 우리 쏴겠다라고 한 게 한 4,000회 정도 시도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프 베조스인데요. 지금 제프 베조스 아마존으로 유명하고 또 많은 혁신을 일으키고 있지만 문샷 할 때 제프 베조스가 55년생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얘가 처음에 달나라로 착륙했을 때 제프 베조스가 4살 5살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영감을 받아서 자기가 아마존을 만들기 전에 같이 한 게 이거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오는데요. 베조스 익스피디션이라고 있습니다. 이 베조스 익스피디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첫 사이트가 이게 나옵니다. 뭐냐면요, 이 당시 암스트롱이 올라갔던 항공 유선체 이름이 F1인데요. F1 마지막에 발사 엔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태평양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 태평양에 떨어진 이 엔진을 자기 사비를 들여서 건집니다. 그 계획이 F1 계획입니다. 왜 이거를 자기 사비를 들여서 건져가지고 시애틀 박물관에 기증을 합니다. 왜 이걸 자기 사비를 들여서 했을까요? 내가 아마존을 만들고 내가 이런 정말 세계 큰 꿈, 정말 내가 뭔가 바꿔보겠다라고 한 꿈은 이때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해서 요게 지금 JFK 연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JFK 연설을 자기가 이렇게 써놓습니다. 이 당시에 이런 문샷을 달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 또 이런 실행, 이런 문샷 키드들이 지금 실리콘밸리에 포진해 있고 당시 스티브 잡스 14살이었습니다. 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혁신가들과 기업가들이 정말 이 당시에 문샷을 기억을 하고 실행을 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구글 마찬가지입니다. 구글이
지금 뭐 구글 X 프로젝트라고 구글 글라스도 하고 또 이제 구글 자동차도 만들고 최근에는 생명과학 이게 뭐 정말 그 인간의 죽음에까지도 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돈 됩니까? 구글이 어떻게 이거 아직 제품 안 나왔어요. 우리가 다 알죠. 이게 뭔지. 구글 글라스가 우리 뭔지 압니다. 구글 차 압니다. 제품 아직 안 나왔어요. 프로토타입에 불과합니다. 지금. 하지만 많은 벌써부터 뭐 시계도 나왔고 벌써부터 뭐 셀프 드라이빙 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글이 처음 시작하니까 많은 바꾸고 있습니다. 이 구글 X 프로젝트 자체가 이 문샷 싱킹의 원리입니다. 구글 X가 지향하는 바가 이 바로 문샷 싱킹이고요. 최근에 네스트를 구글이 인수를 했죠.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3조 3,826억 원입니다. 이게 3조 원이나 되는 돈을 주고 네스트, 서머스텟 이거 그냥 온도계인데 인수했습니다. 아니 이거 인수하는데 3조 원이나 써?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300명밖에 인원이 300명이거든요. 근데 이걸 하는데 3조를 써? 이만한 가치가 있나? 라는 이런 것 자체가 지금 실리콘밸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처음에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 인수할 때 1조 6천억이었습니다. 그때 2006년이었고요. 당시에 1조 6천억 주고 동영상 사이트 이걸 산다? 달 콧방귀 꼈습니다. 하지만 동영상 시대가 왔고요. 그 시작 자체를 그런 그 동영상이다.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에 내가 정말 올인을 하면은 1조를 내가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자체 꿈을 준 게 바로 구글이고요. 이런 지금은 실리콘밸리가 지금 네스트 이펙트 때문에 많은 생태계에 있는 연구원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는 이런 서머스텟 가지고도 정말 큰 목돈을 벌 수 있다 그래가지고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큰 생태계를 만들고 있고, 이 꿈 자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구글 프로젝트에서 나왔습니다. 요거는 뭔지 아실 겁니다. 이게 지금 애드벌룬 띄워가지고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에서 여기다 맨 위에다가 와이파이 달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벌룬 프로젝트입니다. 이거 돈 됩니까? 이거 한다고 구글이 돈 벌어요? 이걸 구글이 도대체 이걸 왜 하는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뭐 사람들이 이걸 도대체 아니 구글 글라스도 만들고 아직 제품도 안 나온 구글 글라스 만들고 자동차 만들고 얘기하면은 이거를 왜 해요? 물어보면은 그럽니다. 이거 돈 벌려고 하겠죠. 구글 기업이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로 이런 프로젝트 이거 한다고 돈 사실 그렇게 안 들어요. 돈 투자 대비 우리 어떤 일반 기업들처럼 ROI 따지다 보면 이거 못 합니다. 하지만 구글을 하죠. 왜냐? 구글 자기네들 생각으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그런 휴지 프로블럼 정말 인류가 해결해야 될 그 큰 문제와 또 그런 아주 근본적인 근본적인 그런 해결책과 또 그런 기술의 결합 이 가운데서 정말 자기가 책임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구글 X 홈페이지 지금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게 나옵니다. 바로 이게 지금 혁신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 문제 해결은 정말 어디서 나오는가라는 그 기본적인 원리 자체가 이 세 가지 교집합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참 재미있었던 게요. 제가 스탠포드에서 배운 이 다이어그램 중에 제일 큰 게 이 디싱킹입니다. 디자인 싱킹인데요. 뭐냐면 이 문제 해결,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설정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방법론입니다. 뭐냐면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첫 번째는 휴지 프로블럼, 휴먼 밸류입니다. 뭐냐면 이게 인간의 가치, 여기서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가라는 점과 그냥 너무 휴먼 밸류만 너무 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죠. 왜냐면 서스테이너블 해야 되니까, 항상성이 있어야지. 이거 계속 가야 되니까. 비즈니스 모델, 또 정말 새로운 기술들, 예를 들면 모바일, 소셜, 그런 빅데이터 같은 그런 새로운 그런 테크놀로지의 결합, 여기서 이 가운데서 이 교차로에서 혁신이 있다라는 게 딥싱킹의 원리입니다. 아까 제가 구글 X와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 딥싱킹의 원리, 예를 들면 여기서 시작인 겁니다. 비즈니스, 모니타이제이션, why not? 정말 돈 만들어야 정말 기업이 가능한 거잖아요. 하지만 너무 돈벌이만 하면은 인간이 이걸 해가지고 뭐가 이로운 거야에 대한 얘기는 부족하죠. 정말 그런 휴먼 밸류와 그다음에 또 우리 테크놀로지, 새로운 기술이 접목하지 않으면 혁신이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은 너무 이 옛날 비즈니스 모델과 또 옛날 기술만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에 비해서 많이 답답해하고 한계 돌파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세계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혁신이 안 나온다라는 이론이 바로 이런 디싱킹이고요. 디싱킹이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정말 휴먼 밸류인데, 이게 도대체 왜 하느냐? 우리가 도대체 이걸 왜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근본적으로 내가 뭐 돈 왜 벌지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이런 거를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항상 얘기를 합니다. TMWB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To Make World Better Place 하면서 정말 정말 큰 뭐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한다. 그런 휴먼 밸류가 있어야 세상을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이게 기본적인 원리고요. 이것도 제가 그 스탠포드 수업 시간에도 그렇게 제가 배웠었는데 스탠포드 수업 시간에 어떤 친구가 또 이런 솔루션을 가져온 겁니다. 제가 어떤 뭐 과제를 줬는데 과제 해결 방법으로 다이어그램을 그립니다. 얘네들은 또 그래서 어떤 그런 자기의 그런 프로블럼이 뭐냐, 그 다음에 기술은 어떻게 되냐, 비즈니스 되는 것이 뭐냐, 그 가운데 교차로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디싱킹의 원리고, 제가 스탠포드에서 배운 가장 핵심적인 원리가 이 디싱킹입니다. 이 다이어그램입니다. 이 세 개가 유사합니다. 이게 지금 이 다이어그램은 굉장히 많이 지금 퍼지고 있는 다이어그램입니다. 세 번째로는 혁신하는, 제가 뭐 그런 문샷도 하고 문샷 싱킹, 그 다음에 그런 우리 디싱킹, 마지막으로는 이런 방법론이 있으면 어떻게, 아니 방법까지 알면 뭐해, 이거를 실행해야죠. 이거를 실행해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혁신, 창조, 뭐 변화라는 거는 명사가 아니에요. 이건 동사입니다. 혁신은 바꿔야 완성이 되는 거고, 창조는 만들어야 완성이 되는 거고, 또 변화는 바뀌어야, 완전히 틀어 바뀌어야 완성이 되는 동사지, 그건 절대 페이퍼 안에 있는 명사가 아닙니다. 이런 원리로 정말 실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런 비즈니스 플랜이 생기면 이거 완성되고 완전히 할 때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일단 실행을 하고 피드백을 받고 또 고치고 또 실행하고 또 고치고 하는 거죠. 이거 제 대표적인 게 뭘까요? 안드로이드잖아요. 안드로이드 1.0, 1.1, 2.2. 걔네가 만약에 스티브 잡스나 그 iOS처럼 완벽하게 해가지고 짠 하고 나타나서 지금의 안드로이드 없습니다. 얘네는 일단 부족하지만 엄청 욕먹었잖아요. 1.1 내고 1.2 내고 2.0 내고 2.1 내고 계속 업그레이드 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린 싱킹이고, 이게 베타 정신이죠. 그러니까 베타라는 게 베타하겠다는 게 아니라 베타 버전 할 때. 그러니까 일단은 베타 버전으로 막 내고 계속 수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린 방식이고, 이게 왜 먹히냐면은 지금은 그런 비즈니스 플랜, 예를 들면 모든 비즈니스 플랜, 내가 무슨 계획을 하면은 뭐 돈도 있고 예산도 있고 뭐 사람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그거를 갖춰서 내가 딱 실행을 해도 실행이 안 돼요. 왜? 소비자들이 변하니까. 소비자들은 항상 변합니다. 내가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도 항상 변해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도 일단은 실행하고 바로 실행하면서 결과를 얻자라는 방식이 이 린 싱킹입니다. 린 웨이고요. 이게 가능하게 된 이유가 예전에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막 이런데, 지금은 이런 킥스타터 같은 그런 돈으로 할 수 있는, 돈을 이제 펀딩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인디고고도 마찬가지 사이트입니다. 기트허브처럼 엔지니어들이 없다 그러면 엔지니어 소셜 코딩 해가지고 올립니다. 이런 굉장히 무료 플랫폼들이 많고, 빅데이터 무료 플랫폼도 많고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조직이 없어도 개인이 할 수 있는, 개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되고요. 소셜미디어 있지 않습니까? 홍보. 옛날에 저 같은 기자 만나려면 비용이 들어요. 기자님을 찾아가야 되고 뭐 밥 사야 되고 뭐 되고 홍보할 신문 내야 되고 굉장히 비용이 많아요. 지금은 기자 만나는 것보다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 훨씬 빠르고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게 예전에 비해서 실행하는 비용이 낮춰지고, 용기만 있으면 정말 내가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동기부여만 되면 도와줄 사람도 많고 정말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세상이 온 겁니다. 지금은 중요한 거는 하느냐 마느냐, 그 동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 모티베이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어떤 조건이나 어떤 환경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개인도 커넥티드 북이라는 걸 올리고 특허를 출원을 하고 이런 게 지금 구글 드라이브 올려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글이라는 무료라는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출판사에서 얘기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출판사에서는 내가 우리 출판사에서 이런 게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한번 하세요. 출판사에서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근데 정말 이게 iOS, 안드로이드 다 올릴 수 있습니까? 5인치, 6인치, 7인치, 8인치, 11인치 개발자별로 다르고 유지보수하는 데 돈 들고, 최소한 이거 정말 제가 원하는 대로 커넥티드북 구현하려면 인원은 한 3-4명, 최소 3-4명이고 한 10명까지 있어야 되고요. 또 유지보수 비용이 돈 더 듭니다. 그 비용은 책으로 전가가 되고 독자한테 부담이 됩니다.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 앱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기 앱이 있는데, 여기 구글 드라이브로 올려가지고 얘네가 업데이트 해주는데 제가 뭐하러 그걸 합니까? 자동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미 플랫폼은 넘쳐나가고 있고 우리는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하느냐 마느냐가 개인의 이슈고, 정말 앞으로는 정말 그런 빈부의 격차, 아니면
이 정보 격차, 빈부 격차가 못 먹고 못 먹고 먹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더 먹고 누가 덜 먹고 이슈가 됐고 정보 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모르냐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이 아느냐 덜 아느냐의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지금은 정말 이 동기, 모티베이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으로 정말 우리가 제가 아까 실리콘밸리 말씀을 드렸지만 뭔가 뭐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 저 같은 개인도 개인의 문샷을 만들어 가지고 실행을 하면 또 그런 문제 해결 중심 딥싱킹과 또 빠른 실행으로 얻어내는 그런 것만 있다면 누구나 할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세상을 바꾸는데 중요한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